네, 대통령실과 정치권을 오가며 현장에서 취재하는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오랜만에 만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취재 편의점 장윤선 기자입니다. 요새 어떻습니까? 저 대통령실 출입 시작하니까. 예, 지난주 수요일부터 네. 이제 세 개의 매체가 동시에 출입을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오마이뉴스에 오래 있었고 정치부장과 오마이TV 국장을 역임한 바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MBC 출신 이상호 씨. 이상호 선배가 이제 고발뉴스 기자로. 제 동기입니다 여기. 아, 그러신가요? 네. 예, 그리고 뉴스토마토 출신이고 예. 명태균 게이트로 작년에 아마 한국기자상을 받았을 거예요. 1년에 한 번 주는 기자들한테는 굉장히 영예로운 상인데 그 상을 받은 박형광 기자가 겸공을 대표해서 출입을 하게 됐습니다. 예. 가보니까 어떻든가요 분위기? 뭐 여러 가지로 달라지는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느라 진짜 수습의 마음으로 열심히 신선하겠습니다. 적응을 하고 있는데요. 가보니까 새로 뭐 키오스크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전하고 더 많이 그 뉴미디어적으로 환경이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뭐 안철수 키오스크가 뭐 합니까? 그러니까 키오스크를 우리 뭐 커피 마실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면회실에서 면회객들이 뭐 어느 부처 누구를 만나봤다. 그래요? 예. 그게 키오스크로 왜 우리는 이렇게 막 적어서 뭐 신분증 제출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취재 환경 변화군요. 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막 헤맸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키오스크에 신청을 하는군요. 예. 그럼 결과는 어떻게 알려줍니까? 이제 불러요 앞에서. 그래요? 예, 뭐 그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뭐 출퇴근 체크도 전자동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누가 몇 시에 왔네 어쩌네 싸울 이유가 없더라. 분초까지 다 정확하게 다 체크가 되고 있고요. 보수 언론 쪽에서는 좀 약간 일부 언론이지만요. 뭐 약간 뭐 비판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가장 크게 당면한 문제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 전체가 상당히 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매체의 출입과 관련해서 뭐 선배 출입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규 매체 받을 때 기자단이 투표하지 않습니까? 투표 안 하고 뭐 그러면 다시 또 뭐 서류 해와라 뭐 이렇게 해서 뭐 기자가 기자에게 로비도 해야 되고 밥도 사야 되고 이제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뭐 그때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왜 기자단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세계 매체에 대해서 출입을 허한 것이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실제로 이 매체사들이 출입에 가능한 그런 서류나 자격 조건을 갖춘 건지 뭐 들여다봐야겠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운영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실 출입 굉장히 까다로워서 설령 뭐 매체사가 기성 언론이라 하더라도 국회 출입 2년 그리고 정부 부처 5년 이상의 출입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뭐 안철수 의원이 뭐 기자실, 대통령실 기자단 잡돌이하러 간다. 뭐 친명 유튜버들 출입시켰으니까 보수 유튜버도 출입시켜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어떤 정치 편향과 전혀 상관없이 최소한 기자들이 대통령실 출입해서 취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 자격을 보고 그리고 저희도 하지 않습니까? 신원조회도.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당연히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문제가 어제 오늘은 아니에요. 그 선배도 기억하시겠지만 1988년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그 창간한 한겨레 신문도 당시에 그 물론 다 같이 대체로 그때 뭐 동아조선 뭐 민주화 운동 하다가 쫓겨난 해직 기자들 위주로 한겨레 신문이 그때 탄생을 한 건데 그분들도 동료 기자들이었는데도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그 대대적으로 기자실 촌지문화를 보도하면서 기자단 촌지문화 없애면서 이제 일거에 들어가 버린 이런 거였고 2000년대는 제가 뭐 사실 산 증인인데 인터넷이 무슨 기자냐 인터넷 신문은 언론이 아니다. 근데 지금 다시 24년 만에 무슨 뭐 유튜버가 무슨 기자냐 이런데 실제로는 가서 굉장히 어떤 많이 피부로도 변하고 느끼는 있습니다. 덧세가 좀 있습니까? 그러진 않죠? 그런 건 없습니다. 뭐 그냥 선배 저희 어머니가 팬이세요. 뭐 이렇게 오는 후배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흘깃흘깃 보기도 하고 뭐 전반적으로 기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긴 한데 큰 틀에서 기자단 운영하는 뭐 간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저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대략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좀 해볼까요? 대통령실 최동석
이제 장 기자를 모셨으니까 네. 직접 몸으로 뛰면서 취재를 하니까요. 그 현장에서 있던 일들을 좀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과거 발언 논란인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지난번에 있었던 이진숙 후보자나 강선우 후보자들에 비해서는 민감도가 그렇게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현재의 스탠스가 유지되는 분위기다라는 것을 제가 뉴스아이킥 오기 직전에 확인을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최동석 처장의 인사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분위기는 아닌 걸로 아니다. 보입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 이 문제는 어떻습니다 분위기가? 브리핑 할 때마다 질문이 나와요. 기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조국 대표 사면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굉장히 일반론으로 강유정 대변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별도의 라인을 통해서 제가 취재해 보니까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이 직접 면회를 하고 오기도 했고 법학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조국 대표의 사면을 촉구하고 있어서 아마도 8.15 광복절 특사로 할지 말지. 근데 어쨌든 이 사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당국자들이 관련해서 세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회해서 취재해 보면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는 것이어서 물론 최종 결심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지만 전반적인 기류는 지난주하고 조금 분위기는 달라진 것 같다라는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사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급하는 것조차 조금 불경스러운 이런 분위기였다면 이번 주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보아할 때 가능성이 조금씩 열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분위기가 하는데 약간 달라지는군요. 약간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8.15 사면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대통령 판단이기 때문에. 주변 참모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좀 보시기에. 입장이 조금씩 갈리는 것 같아요. 다르죠, 정치적 약간씩. 판단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도 그렇죠. 판단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좀 대단히 복잡한 그런 기류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특정인의 어떤 생각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찬성하는 사람은 어떤 논리고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논리인가요? 그 기류가. 이제 찬성하는 쪽은 어쨌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죄에 비해서 너무 무거운 형벌을 받고 있다. 비례적이지 않다. 그렇습니다. 비례성의 원칙에 반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지금 어쨌든 대통령 분위기 굉장히 좋고 집권 초반에 가고 있는데 혹여라도 이 문제로 인해서 형기의 절반을 마치지 않았는데 정치적 이유로 사면을 했을 때 혹여 반발하거나 야당으로부터의 비토에 직면하거나 따라서 여론조사가 출렁거리거나 이런 이슈가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 근데 그것보다 지금 다른 이슈들 이를테면 강선우 후보자나 이진숙 후보자의 문제가 더 세게 문제가 됐던 거 아니냐. 사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거냐. 이런 반론도 있는데요. 안에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것을 아마 대통령께서 다 듣고 계실 것 같고 관련해서 종합 판단은 대통령 본인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얼마 안 남아서요. 그렇죠. 곧 이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나오겠네요. 이번 주에 논의를 시작한다라고 했으니 이번 주 말이면 8월 1일 아닙니까? 금요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어떤 좌우간 판단이 쓰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매우 어렵네요, 이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려운 주제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장 기자 어떤 주목할 만한 제보 취재하셨다는 게 있는데 그거 전에 잠깐. 특검 문제도 취재를 하십니까?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취재 편의점에서 2시간짜리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종다기한 이슈에 대해서 취재는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특히 국민들 관심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신발 사이즈는 혹시 들으신 거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검팀 김건희 특검팀 취재하고 있는 경향신문 유선희 기자 한테 좀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어쨌든 지금 찾아낸 것은 반클리프 6,200만 원짜리 목걸이 하나를 가짜라고 주장하는 그렇습니다. 짝퉁이라고 모조품이라고 주장하는 그 목걸이를 사돈
그러니까 지금 조사받고 있는 김진우 씨의 처가 장모 예. 집에서 찾아냈다는 것이고요. 예. 그밖에 뭐 많아요. 티파니 브로치, 까르띠에 팔찌, 그라프 목걸이, 예. 샤넬 가방, 샤넬 신발 이런 것들은 아직 전혀 찾지 못한 예. 상태인 것이고요. 뭐 그마저도 위조품이라고 주장을 하니 예. 지금 특검에서 아마도 늦지 않은 다 시간은 위조품이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아니요. 요거 발견된 거 반클리프 목걸이 하나 그거는 위조품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나머지는 못 찾은 거고요. 예. 뭐 찾자마자 또 모조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이게 이제 진품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아마 조만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사실이 발각되면 또 망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종합하면 뇌물이거든요. 뇌물을 덮어놓고 그 디올백부터 시작해서 차분차분 다 받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방금 전에 JTBC 단독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영장에 2억 2천 정도의 뇌물 혐의가 이제 적시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참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내외였구나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한심하다 싶습니다. 그 하다가 이제는 국민들이 김건희 씨 발 사이즈까지 아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렇죠. 예. 50입니까? 60?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말. 참담합니다. 참담합니다. 정말. 진짜 이게 뉴스인가 싶은데 이런 것까지 찾아서 취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도대체 어디까지 지경.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이 보면 참 그러니까 해먹을 결심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먹을 결심이 참 이렇게 착실하게 진행되고 꼼꼼하게도 해먹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그 신발장에 260 그래서 12켤레 사진을 다 찍어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뭐냐 장식용 아니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는 250이고 여기 있는 것은 260이니 뭐 이런 차이인 건지 내 신발은 아니다라는 거를 웅변하기 위해서 늘어놓은 거 아니냐? 아니면 뭐 본인이 평소 신던 거라서 그냥 놔둔 거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 특검에서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의 비서인 유경호 행정관이 실제로 가방으로 바꿔간 그 신발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250이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신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조금 더 특검팀의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자 방첩사 관련해서요. 또 뭐 제보 취재하신 게 있다고요. 뭐 저도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인데요. 국회 법사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께서 이제 저희 취재 편의점에 제보한 내용인데 방첩사 관련입니다. 방첩사가 최근에 서버까지 모조리 셧다운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군대 안에서 정전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설령 뭐 천재지변에 따라서 정전이 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예비 전력이 가동되기 때문에 군대가 불이 꺼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방첩사 시설이라는 게 스스로 정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 의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다. 상식적으로 얼마 어렵다. 동안이나 정전이 됐던 건가요? 그 내용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지금 1, 2주 전쯤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기표 의원이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그럼 뭐냐 무슨 내용이 정전된 거냐라고 했더니 방첩사 안에 전군 전환옥취 등의 비밀 업무를 하는 서버가 있는데 그 서버가 셧다운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 쪽에도 취재를 해봤는데요. 지금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정전 사태가 방첩사 안에서 벌어졌다면 이 자체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1, 2주 전에 방첩사 내부에서 정전이 발생했던 것은 사실이고 23일 지난주 수요일이죠. 부대 안에 네트워크 장애가 있어서 메일 내역이 일부 날아갔고 일부는 복구한 상태이기는 하나 현재 복구 안 된 거는 당사자들과 소통해서 복구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좀 이상하고 수상하다라는 건데요. 관련해서 부승찬 의원 저하고 통화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첩사 요원들 불러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방첩사 증거인멸 거의 날마다 벌어지는 수준이다라고 부승찬 의원 주장을 하면서 현재 사령관 대리를 하고 있는 이땡땡 참모장의 직무 배제가 그 무엇보다 요구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방첩사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냐면요. 반론 차원에서 말씀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서버 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검찰에서 올 6월 공수처에서 각각 한 달 동안 2차례 동안이나 서버 복사 등 압수수색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방첩사 차원에서 증거인멸을 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관련해서는 추가 취재를 계속할 예정이고요. 정전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전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의심하는 쪽에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정전을 일부러 시킨 다음에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서 정전을 시켰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방첩사 측에서는 이미 다 복사해 가기 때문에 의미 없다. 그렇습니다. 예. 누가 어떤 의미로 증거를 인멸하라고 시도했다고 의심하십니까? 의심하는 쪽에서는 실제로 지금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떠났지만 현재 방첩사 안에는 무수한 정보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은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고 내란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증거인멸 행위가 계속 자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모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최우선 순위로 지금 안규백 장관 시절에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될 핵심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그러니까 방첩사는 이 내란과 관련해서 말끔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중간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잔존 세력들은 증거를 인멸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의심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그 특검팀의 수사는 물론이고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추가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방첩사 관련된 제보자를 통해서도 추가 확인된 내용을 취재해서 더 적극적으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모장에 대한 인사는 왜 빨리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든 사령관 대리 역할을 맡고 있는 분인데 이분에게 계속 그 역할을 맡기는 것 자체가 방첩사를 오히려 더 위태롭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어떤 대안이 없는 건지 아직 인사 조치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내란의 복판에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국방부 쪽에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취재되는 대로 좀 속보를 전해주시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전격 압수수색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참고인 자격으로 이미 검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죠. 창원지검의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는 어쨌든 공범 피의자 자격으로 압수수색이 단행이 된 건데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이준석 의원, 뭐 지금은 개혁신당 대표지만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펼쳐지던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 당대표였기 때문에 관련해서 윤석열, 김건희 씨 등과 공모해서 공천 개입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는 증거를 특검팀이 확보를 했다면 이거는 빼박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 잘 복기를 해보면 작년에 명태균 게이트가 터질 당시에 처음에 뉴스토마토에서 박형광 기자가 이 사건 보도할 때 그때 최초 제보자가 이준석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때 뭐 이준석 천하람 두 의원 이름이 이제 거론되다가 당시에 뭐 ABCD 뭐 이렇게 보도를 했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 드러나게 된 셈인 건데요. 그때도 본인이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취재가 진행되는 전 과정에서 물타기성 발언을 하고 나는 마치 관계가 없는 것처럼 기자들 상대로 뭐 기자회견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정보도 주고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상황을 놓고 보자면 이준석발 자승자박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전말이 특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수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장 기자는 들어요. 이준석 대표가 빠져나가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까? 지금 시간은 다 됐는데.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정치권 관계자들은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구속 가능성이 있냐? 물론 이제 그 여당 사이드에서는 체포동의안 오면 즉각적으로 처리해주겠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거기까지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소 가능성은 분명히 기소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